현진이 장전의 원투펀치 207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바날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지금 무리뉴 감독이 선임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들이 마구마구 뜨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확실치는 네. 않은데요. 무리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온다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뉴 감독 하면은 또 첼시 시절에 네. 어땠었나요? 무리뉴 감독은 전체적으로는 현대 축구의 기조에서 물론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가는 감독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융통성이 아예 없는 감독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부분적인 현대 축구의 흐름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퍼거슨 감독보다는 조금 고집이 좀 센 부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이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는 기동력 있는 축구 그런 선수들을 선호할 것이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점유율에 좀 많이 의존했던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을 가미한 축구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절하게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공존하는 형태,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잡아주는 형태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하면 그것도 약간 무리뉴 같이 좀 스타 감독들이 부임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선수 중에서 이제 나가야 될 선수 그리고 새로 영입을 할 만한 선수 이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추측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맨유 스쿼드에서 사실 지금 약간 처분해야 될 선수 명단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 사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리뉴 감독이 온다는 기사가 터져 나온 이후부터 사실은 또 앞서가는 또 많은 네. 영국 언론들이 무리뉴의 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베스트 11 해가지고 벌써. 막 포메이션 그려놓고 막 선수들 네. 막 사진 갖다 놓고 네. 이런 언론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맨유의 선수 구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다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날 감독 시절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그래도 무리뉴 감독이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대충 뭐가 있냐면은 블린트 같은 선수가 센터백 보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여기서 블린트 선수가 그럼 방출이냐 뭐 그거라기보다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바날 감독 이제 올 시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세트 플레이 수비라든가 공중볼 대결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약세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이라면 분명히 더 피지컬이 좋고 더 다이나믹한 수비수들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수비진에는 분명히 메스를 들이댈 공산이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미드필드 구성 같은 경우에도 무리뉴 감독이 여태까지 활용했던 예전 제자들 중에 가장 이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을 역시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은 우리 장 의원님께서도 매우 좋아하시는 애쉬양 같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유틸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에서는 아마 팬들도 많이 지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마타 같은 선수는 무리뉴 감독이 역시 그 다이나믹함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마타 선수를 좀 이제 홀대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타 같은 선수가 역시 이제 맨유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애쉬양 같은 유형의 어떤 미드필드 구성을 무리뉴 감독은 바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질라탄 선수가 올 가능성은 확연히 이제 높아지기는 네. 할 텐데 이제 무리뉴 감독이 버스 두 줄만 세우는 감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보면은 이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들도 상당히 잘 다뤘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터밀란 시절에 스네이더 선수라든가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또 외질 선수라든가 이러한 선수들의 재능도 충분히 잘 살려줬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라탄 선수가 온다면 또 루니 선수와의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해서 무리뉴 감독이 뭔가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재능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기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맨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그에 상대하는 팀들이 이제는 같이 맞불을 놓는 네. 같이 압박하고 하는 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피지컬 그리고 스피드, 속도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둔 영입 또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윙 포워드들도 마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타 역시 피지컬적으로 또 빠른 속도감 있는 윙 포워드 성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성향의 선수들은 조금 다른 조커나 뭐 다른 유형으로 아마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쓸 가능성이 높고 펠라이니 같은 유형도 전체적인 베스트 11 구상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쵸. 이 과거로 치면은 약간 야로식 같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첼시에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높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그래서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불만을 뭐 표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베스트는 제 생각에는 과거의 무리뉴 팀의 예를 들자면 오히려 2004, 2005 시즌에 4-3-3을 쓸 때 첼시와 유사한 스타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중원 싸움을 상당히 피지컬적으로 미드필더지만 발도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몸싸움도 잘해야 되고 패스 줄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루니 같은 선수는 박스 투 박스 램파드 같이 그런 롤을 맡길 가능성이 높고 중앙에는 현재 있는 자원 중에는 슈나이달린 같은 선수가 아마 그나마 성향에 맞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슈바인스타이거나 약간 뭔가 애매한 에레라나 이런 유형들은 무리뉴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로 아마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허리 라인에 새로운 기동력이 있는 피지컬 요구되는 패스 능력이 있는 선수의 영입을 바랄 것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센터백도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높이와 기동력을 파워를 갖춘 젊은 수비수들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라인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동력. 거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선수 중에는 스몰링 선수가 있고 그 파트너로 과연 스톤스나 바란이나 이런 선수를 어떻게 영입을 할 것인가. 측면 수비수는 루크쇼 선수를 아마 잘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오른쪽 발렌시아 같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들은 장기적으로 뭐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과도기 단계를 겪는 첫 시즌을 고려해 볼 때는 다른 젊은 선수들로 좀 바꾸려는 노력. 뭐 플로렌티나 뭐 여러 가지 카르발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로 좀 바꾸려는 노력을 아마 영입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공격진의 고민을 아마 두 가지 전술 패턴에서 질라탄이 원톱일 때는 윙포드들이 또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압박을 해서 수비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 성향이 있어야 되고요. 투톱일 때는 질라탄과 마샬 선수가 같이 공존해 주면서 어느 정도 위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라인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은 4-4-1-1이나 4-4-2 전형 또는 4-3-3 전형을 여러모로 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선수들의 어떤 구성을 나중에 보고 아마 프리시즌에서 구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무리뉴 감독이 저는 이제 맨유 입장에서 정말 좋은 감독을 데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무리뉴 감독 이제 거의 올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 뭐 에릭 칸토나 선수도 그렇고 몇몇 또 맨유와 관계된 평론가들이 약간의 이제 우려점들을 얘기했던 평론가들이 있는데 제가 오히려 무리뉴 감독을 좀 옹호를 하겠습니다. 그것의 이제 반론인데 뭐냐면은 무리뉴 감독에 대한 우려는 한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 두 줄이 상징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런데 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 퍼거슨 감독이 중요한 경기 때마다 좀 실리적인 전법을 취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멤버 구성이나 시즌에 따라서 퍼거슨 감독도 이제 효율적인 실리적인 그런 쪽으로 나갔던 시기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전부터의 전통은 그래도 공격적인 그렇죠.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에 상당한 이 전통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그런데 혹시 무리뉴 감독이 와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진짜 맨유의 전통과 좀 배치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그 에릭 칸토나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칸토나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약간 반론을 하자면 네. 무리뉴 감독의 그 버스 두 줄은 정말로 무리뉴 감독이 신중을 기하는 정말 아주 급박한 경기들 그런 데서 조금 더 유별나게 좀 도드라졌던 부분이고 사실상 무리뉴 감독의 여태까지의 커리어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 2004-2005 시즌 첼시 처음 왔을 때 우승을 하면서 72골을 넣었는데 이게 아스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리그에서 많은 득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역시 우승을 했는데 72골을 역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맨유와 이때는 공동으로 최다 득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는 이제 준우승이 되면서 64골을 넣었는데 이거는 맨유의 그 가장 많이 넣은 83골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리그에서 2위였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일단 그 초기 첼시 시절에
첼시가 득점이 많은 팀이었다. 오히려 다이나믹하게 아주 공격에도 능한 팀이 첼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커리어로 보면은 더 또 확연해지는데, 인터밀란 처음에 갔던 이때 이게 질라탄 선수가 있던 시즌인데, 이때가 70골을 넣었는데 이게 AC 밀란과 더불어서 리그 최다 득점입니다. 공동 최다 득점이고요. 그 다음 시즌이 이제 질라탄 선수는 그때는 없었지만 이제 트래블 한 시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리그에서 75골인데 이때도 리그 최다 득점이에요. 이때는 공동도 아니고 그냥 단독 최다 득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옮겨가서 레알에서 2시즌 동안 바르셀로나보다 골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 시즌은 102골을 넣었고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했지만은 이제 95골이었고, 두째 시즌에서는 121골이나 넣었고 바르셀로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2위를 차지했는데 114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리뉴 감독의 레알 이제 마지막 시즌, 사실 이때는 좀 3년 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때도 100골은 넘겼습니다. 103골을 넣었고, 이때는 이제 바르셀로나와는 좀 승점 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바르셀로나가 골을 더 많이 넣기는 했습니다만, 2시즌 정도는 바르셀로나보다도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득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첼시의 이제 최근 얘기인데, 그 다음으로 와서도 득점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3위를 했던 첫 시즌에는 맨시티, 리버풀보다는 좀 골수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71골이나 넣었었고, 그 다음 이제 2014-15 시즌에는 우승을 하면서 73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결코 버스 2대로만 상징될 수 있는 감독은 아니다. 그러니까 칸토나 같은 유형의 우려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리뉴의 여태까지 커리어를 봐라. 무리뉴가 가는 팀이 골을 사실은 많이 넣었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우려가 뭐냐면은 어린 선수들 키우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 이 감독이.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의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다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로 팀을 좀 구성하는.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또 사실은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어린 선수들을 그래도 꾸준히 잘 키워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도 좀 배치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면, 요건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레알 마드리드 때 얘기를 하자면 알바로 모라타, 헤세, 나초 이런 선수들을 본 무대에 데뷔시켰던 게 사실은 무리뉴 감독이에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 팀에 꾸준히 있지를 않았으니까 이 어린 선수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이 선수가 대성할 때까지 이렇게 했던 케이스는 없기는 하죠.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저는 레알 마드리드 때 모라타라든가 헤세라든가 나초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어떤 등용 같은 거를 봐서는 상황과 선수가 제대로 주어진다면 사실은 무리뉴 감독이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인색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무리뉴 감독에 대한 우려는, 요거는 이제 무리뉴 감독도 약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기는 한데, 그 미디어나 이런 어떤 인터뷰나 기자회견장에서 좀 심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또 어떤 글로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무리뉴 감독이 조금 신경은 저는 쓸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요 정도로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맨유와는 너무 배치된다고 말하기에는, 맨유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무리뉴 감독을 뭐 마다할 정도의 상황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유망주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비 축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무리뉴 감독의 예전부터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한번 보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무리뉴 감독을 그 부분은 좀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그 무리뉴 감독과 맨유라는 구단 사이가 궁합은 사실 의외로 또 꽤 잘 맞을 수도 있다. 장 의원님께 그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적 자금은 얼마나 쓸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지금 원하는 포지션의 선수들이 완전히 이적료가 큰 그러한 선수들은 아니에요. 센터백, 또 중앙 미드필더, 또 측면 수비나 윙 포워드 자원 정도인데요. 그런 부분이라면은 뭐 바날 감독 정도의 이적료면은 지금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아마 잘 쓸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기본적으로 베테랑을 중용하고 어린 선수들은 교체로 넣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뉴 감독 성향들을 쭉 보면 잘하는 선수 그냥 씁니다. 잘하는 선수를 씁니다. 레시포드가 질라탄보다 잘하면 쓸 겁니다. 씁니다. 대신 무리뉴 감독이 잘하는 건 못 나와도 그 선수에 대한 관리를 잘하죠. 무리뉴 감독이. 너가 후보로 나오. 너는 기회가 있다. 넌 최고의 선수다. 그런 선수들에게
뭐 쉽게 시쳇말로 삐지지 않게 관리하는 으쭈쭈쭈쭈쭈. 네, 그런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포수맨사든 뭐 마샬이든 레시포드든 어린 선수들이 잘하면 그 선수들에 맞게 또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첼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첼시장이 왜 지금 나와야 되죠? 이 맨유와 경쟁해야 되잖아요. 첼시는 지금 맨유뿐만 아니고 네,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 클롭 감독의 리버풀, 네. 벵거 감독의 아스날, 지금 콘테 감독은 상대해야 될 명장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정말 이번에. 명장들이 몰려와요 EPL에. 그래서 다음 뭐 시즌 너무 무리뉴가 재밌을 것 있건 같아요. 뭐 돈을 얼마나 쓰건 네. 어차피 적이 맨유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실은 있다. 무리뉴 감독이 이번에 실질적인 재평가 기회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진짜 명장인지, 음. 진짜 명장인지 아닌지 이 바닥에서 지금 한번 2시즌 정도 보면은 나올 겁니다. 과연 구태의연한 철학을 가졌던 감독인지, 네, 융통성을 가지고 상당히 효율성을 지닌 그런 감독인지는 아마 보면 알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리뉴 감독이 온다면 과연 그 새 판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